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심의 이미영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강남이라든지 부산 등 일대 등지에서는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추석 이후에 우려감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집중 공급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네, 이런 우려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전 투자 성공 비법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차게 정보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시작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화면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부동산 고민 해결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속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마르스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고민이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전화로 참여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오늘은 02-2077-6357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 미리 접수 주신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죠. 분당 거주 중이시고요.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18평형과 25평형 분양권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보유할까요? 아니면 한 곳은 매도할까요? 2018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곳이죠. 분양권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 주춤한 가격 한동안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 추이는 어떤가요? 예, 송파 헬리오시티 이 가락시형 재건축 단지죠. 내년도 말쯤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주신 분이 18평형, 25평형 2개를 갖고 계신 상태입니다. 분양권 2개를 갖고 계신 상태이고요. 이게 파리 대책 나오기 전에는 사실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단지 이제 분양권 갖고 계신 거였고 다양하게 단계 치고 빠지든 계속 끌고 가시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좀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8평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평형을 갖고 계신데요. 얘가 이제 분양가가 대략 한 4억 8천 정도 됐었고 지금 피가 붙어서 한 6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5평형을 보시면은 최초 분양가가 한 7억 3천 정도 됐었고요. 역시나 피가 붙어서 8억에서 9억 정도 평균 잡아서 한 8억 5천 정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산을 해보시면은 최초에 출발하는 가격이 4억 8천, 7억 3천인데 2개 다 동일하게 한 피가 1억 2천 정도 붙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소용이 대세다라고 했었습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력 평형대는 25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익률을 환산을 해보시면은 이 18평형이 거의 25% 정도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 정도 상승을 한 것이죠. 비교해서 보시면 이 너무나 작은 18평형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은 당연히 향후의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큰 25평형을 잡고 가시는 것이 맞겠는데 근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분양권 상태이죠. 18평형을 지금 팔자니 1년을 조금 넘긴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양도세가 한 40% 나오는 거죠. 지금 팔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수익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은. 그럼 과거와 같은 경우라면은 몇 달 더 버티다가 2년 넘게 되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전략도 구사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양상이 달라지죠. 내년도로 넘어가면은 다시 50%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지금 팔기도 어렵고 내년도에 팔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2개를 다 끌고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당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 송파 헬리오시티의 18평형, 25평형을 양쪽을 다 갖고 계신 상태니까 2개를 다 갖고 가신다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18평형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다 충족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다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25평형이 되겠죠. 지금 피가 붙어서 한 8억, 9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입주 시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그 시점에 가서 기준 시가가 6억을 넘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상태죠. 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무의미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파리 대책 전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민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저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태에서 뭐 한 가지 솔루션을 뭐 제공을 해드리자면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당과 함께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 한 채를 갖고 계신 상태이고 이 송파에 앞으로 뭐 이제 2개를 입주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송파의 25평형은 거주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평형에 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18평형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뭐 세제 혜택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분당은 매도를 하시되 이 25평형을 그러니까 입주를 하면서 매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겠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3년 안에 적정한 시점을 포착해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8평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너무 많이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약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월세 투자 방식으로 임대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이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런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나올 때일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내 모든 재산을 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파트에만 너무 올인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상업용 부동산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시는 전략을 좀 찾아보시라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나 평수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찬찬히 들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부동산 고고입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제가 집을 하나 살까 해요. 네. 그 양주에 옥정 그 이편한 세상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34평짜리를 매입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한 2억 8천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매입을 해도 될지 괜찮을까 해서 연락 한번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좀 바꿔주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양주의 이 편한 세상을 보고 계시다고요. 네. 예,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 지역의 근방에 좀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지금 동두천 살고 있어요. 동두천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직장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디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죠? 저랑 저희 남편 둘 다 연천이 직장이에요. 연천으로요. 현재는 동두천에 사시면서 연천으로 왕래를 하시는 상태네요. 네네. 예. 그러면 뭐 양주 신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뭐 동두천 사실 때보다 직장까지 거리 약간 더 멀어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서 양주 신도시에 들어가시는 것은 뭐 찬성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양주 신도시 이편한 세상이 보시는 것처럼 1차가 있고 1차부터 3차까지 있죠. 뭐 1차가 있고 2차가 있을 텐데 1차, 2차 중에서 뭐 어떤 쪽을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셨던가요? 사실 어떤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예. 1차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1,000만 원 정도 붙어가지고 2차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아마도 그러니까 1차, 2차 모두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아서 비슷하게 한 2억 8천 선,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2억 8천 선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입주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도까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지금 어떻게 뭐 입주를 막 서둘러야 되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네, 지금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 기다리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1차, 2차 중에서는 일단 2차를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2차가 약간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일단 양주 신도시 자체가 뭐 그 내부라든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 잘 갖춰진 생활환경 좋은 베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주변에 학교 시설도 중요하겠죠. 더 많은 초중고교가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뭐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만 나중에 이 양주 신도시의 가장 큰 호재가 7호선 연장선이 개통된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죠.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난해 그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옥정역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옥정역 위치를 보시면 양주 신도시 남단 쪽에 그리고 고읍지구 그 경계선쯤에 이 옥정역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 이편한 세상 1차하고 2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역까지의 거리가 한 블럭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역까지의 거리도 약간 더 앞서기 때문에 2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시리라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근데 이 양주 신도시의 이 특징을 한번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 예. 기본적으로 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실 때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거주를 해결하면서 내 자산 증식까지 엄청나게 이 아파트를 모두 해결하려고 한다면 항상 좀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운정 신도시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한 15,000세대 정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전체 계획 세대가 58,0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초기라는 거죠.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도시가 완성되기까지는 뭐 시세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 뭐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최소한 내가 산 가격 대비 뒤로 밀리지 않을 가능성 그거라도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이 양주 신도시의 남단 쪽에 보시면 뭐 그래도 꽤 괜찮은 비교 대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고읍지구가 나타나는데요. 그중에서 뭐 한양 수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일한 그 34평대로 놓고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양주 신도시 이편한 세상하고 거의 뭐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연식으로 보자면은 한양 수자인이 한 10년 정도 경과된 아파트라는 거죠. 연식이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면 최소한 이편한 세상에 지금 입성하셨을 때 내가 산 가격에서 크게 뒤로 밀릴 염려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소한의 가격 안전판은 확보를 해두시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하신 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전망을 해드리자면은 한 3, 4년 정도는 뭐 그렇게 이제 재미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가격이 뭐 크게 올라간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워낙 규모 자체가 크고 신도시가 완성되기까지 시간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뭐 큰 재미는 없겠습니다만 그 시기 한 3, 4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7호선 연장이 점점 내 눈앞에 이제 와 닿아간다는 거죠. 새로운 지하철 노선 개통을 앞두고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입주해서 4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뭐 첫 번째 매도 시점을 잡으신다면 4년이 경과된 그 이후에 7호선 연장 개통을 좀 앞두고 있는 그 시점쯤으로 한번 뭐 매도 시점도 잡아보실 수 있겠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상승도 뭐 기대는 해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실거주 목적으로 찬성 얘기를 해주셨고요. 좀 가격 상승률 보시려면 3, 4년은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죄송한데 혹시 세미나 있다가 가면 뭐 질문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세미나 소식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자, 너무 많은 분들 궁금증 주셔서 빠르게 짚어보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해결해 보시죠.
성동구 성수동 2가 345-7번지 대지 21평형을 7억 5천만 원에 매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어떤가 하셨는데 여기 사실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는데 요즘 신흥 오피스촌으로 거듭을 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본부장님, 대지가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번지수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위치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네요. 요 블럭이면은 성수 2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뭐 성동구 성수동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은 1구역부터 4구역까지 크게 전략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중에서 뭐 1사구역의 속도가 좀 빠르죠. 1사구역의 속도가 빠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상태이고 뭐 요 이제 문의하신 구역을 포함한 2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지금 뭐 한참 이제 준비 중인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느린 만큼 그러니까 2구역과 같은 경우에 속도가 느린 만큼 여타의 1구역이나 4구역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만큼 뭐 그 사업 속도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뭐 지금 시작하는 가격에서 뭐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시작하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성수 2구역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뭐 21평 같은 경우에 7억 5천만 원 이러하면 대략 평당가가 이게 싸지가 않네요. 평당가가 이제 3,500만 원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간략하게 이 현재 성수 2구역의 대지지분 평형대별로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그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의 그 대지지분이 적을수록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죠. 10평 미만일 경우에는 평당 한 3,800 정도가 적정할 것이고요. 10평에서 20평 정도라면은 이거보다 가격이 약간 내려오겠죠. 한 3,400에서 500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커질 경우에 20평에서 30평 정도 될 경우에는 한 2,700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문의해 주신 21평이라면은 정확하게 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윗단에 3,400 쪽에 붙을 수도 있고 더 아래 2,700에도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평균 가격 정도인 3,000대 초반, 3,100에서 200 정도까지 협상을 해서 이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으면 매수에 찬성을 하겠고요. 뭐 협상이 안 된다면은 이 평균적인 가격대, 이 공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다른 지번을 한번 매물을 한번 찾아보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싸다고 하십니다. 협상의 기술 잘 펼치셔서요. 이 3,100에서 3,200까지면 매수 괜찮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전문가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규제를 이기는 대한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역 3번 출구 에스트레뉴 빌딩 14층 회의실로 가시면 되는데요. Q&A 시간을 통해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02-564-1879 예약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마르스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